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장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제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각에선 교수님을 이번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제가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일각에서는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정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 제안하는 입장이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부르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집값 안정을 좀 추구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거주 여부인 것 같아요.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아까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buying, 사는 게 아니라 living, 사는 곳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제 개편안을 짰다. 이렇게 하던데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주 비거주를 이제 조금 보기 좋게 바잉 리빙으로 구분하셨는데 핵심은 이제 비거주 주택을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들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고 특히 30, 40, 20 세대들은 이 기성세대보다 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수치에 좀 능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담보가 된다는 걸 확인했고 양도세 감면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인 것으로 이제 좀 변질되다 보니까 대통령 뜻과 같이 거주 비거주용에 대한 어떤 타겟팅을 해서 말씀은 이제 바잉 리빙으로 나눴지만 핵심은 이제 비거주 투자용에 대해서 정부가 SNS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좀 감소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그렇군요. 초고가 주택 과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초고가를 얼마라고 기준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넘는 집을 초고가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이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타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는 핀셋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제 개편한 내용에 보면 핀셋의 개념을 약간 좀 녹아들게 해가지고 조세 저항을 좀 줄이려고 애쓴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목적처럼 우리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30억 넘고 40억 넘게 되면 세부담이 물론 내년까지는 조금 유예를 줬지만 2028년도 후년에는 거의 2배. 2배. 네, 2배 수준에서 또 우리가 유념할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에 150% 이상 못 올리게. 이것도 200%를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초고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부담이 되게 클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한 채만 가져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 구분을 해가지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뒀었는데 이건 이제 2028년이 되면은 아예 통합입니다. 우리 토론회에도 나왔던 것처럼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하자. 너무 1억짜리 5개 5억인데 종부세 세율과 30억짜리 세율이 다르니까 이건 좀 공평과세랑 어긋나지 않냐.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딱 핀셋을 타깃을 안 하고 누진적으로 쭉 놓으면서 결론은 계산해 보니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이 2배 정도 올라가는 세제 개편안이 등장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 좀 초고가 주택 가지신 분들은 조금 충격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충격 수준. 그분들 입장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아쉽죠. 예외 조항을 좀 많이 둬서 아쉬운 부분.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수입이 없는 소위 강남권 1주택자들 경우에는 그렇죠. 부담이 이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도 토론에서 얘기를 했고 이런 불가피한 어떤 생계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예외조항을 빼라고 지시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발표할 때 생업이나 또 이연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연과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여기에 같이 포함됐으면 아마 조세 저항이 좀 덜하고 공평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200페이지 되는 걸 앞만 뒤져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앞만 뒤져봐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항상 어떤 좋은 정책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이 생긴다라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그 부분이 이제 케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기본입니다.
소수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미 언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세제 개편을 보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가 좀 더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쉬운 부분이다. 네네. 뭐 물론 이번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이건 세금의 어떤 정상화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세제 개편안이 매물, 정말 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개편안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이 보유세하고 종부세뿐이 아니고 상생임대 또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원래 양도세 감면 기간이 좀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2027년 내년이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2028년도에 매도할 때와 올해 매도할 때와 2027년도 매도할 때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다들 파시려는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죠. 그래서 어느 때 파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봤을 때 내년이 적기입니다. 내년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이 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있군요. 네, 내년 봄부터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부터 움직일 것이다. 네, 이 매물이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대책이 같이 있더라면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어떤 시장 왜곡 이런 게 발생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뭐 추후에 제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다라면 우리 지금 투자를 해서 매도 타임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자산 관리를 전략을 잡으셔야 할 때다.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 관심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는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매도 물량 목적 공급 기존 주택을 우리가 공급이 신축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는데 그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시장이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완충시키는 방법은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예를 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7년 1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종료가 되면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걸 해줬어요. 네. 그러면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거주 면제 요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이 팔고 싶지 않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임차인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존속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물건이 이분한테 만약에 이 세제 개편안 중에 추가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 5% 이상 안 올리고 그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고 또 10년 동안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먼 미래 아기가 어린 분들은 2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뒤에 넣어주면 임차 물건들이 존속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매도 물량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전부 매도 물량이. 네, 이랬을 때 전세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 올라가면서 그러면 매수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세 대출도 지금 고정적이고 대통령은 도리어 줄여가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매수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었는데 없게 되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여기서 좀 엉키게 되죠. 시장이 꼬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정부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던지면서 잠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무브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다. 또 매입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계속해서 내가 월세를 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포용을 해가지고 했다라면 전월세 물건이 급감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같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케어 정책은 좀 없는 부분이 약간은 제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네. 일각에서는 뭐 보유세 인상분을 혹시라도 집주인들이 전월세 그 가격에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조금 힘들겠죠. 일부가 아니고요. 주택 경제에서 그거는 필연적으로 조세 귀착 현상이라 그래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공급 대책이 같이 꼭 있어줘야겠다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국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이대로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